안녕하십니까. 툭볼TV 시작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판에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변화와 비교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이재청 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순은 끝난 것 같죠? 발표가 남은 것 같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사실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죠. 예. 중진 의원들 뿐만 아니라 예. 원외위원장들 등등 해서 오늘은 이제 원로까지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예. 사실 의견을 들었다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로 가기 위한 그 정지 작업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고요. 예. 네. 예. 사실 여권 내부에서는 참신하고 뭔가 정치판을 크게 흔들 만한 이런 마땅한 후보가 한 장관 외에 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몇몇 그 비윤계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시키느냐에 거기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비대위원장이 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했었고,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카드는 선대위원장으로 바람직하지 비대위원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예. 그 한동훈 법무장관은 정치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법무장관을 수행한 거 외에 거의 이제 검사로서 그런 경력이 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이제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상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 자체가 이제 고리돼서 네. 비상대책이라는 걸 만들고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서 맞는 대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예. 그 과연 그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한 장관을 써야 된다. 여권에 이제 그 핵심 포스트로 써야 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비대위원장이냐 선대위원장이냐 이걸 놓고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거죠. 한 장관이 워낙에 이제 대중적 인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은 좀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 쪽으로 가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누비면서 여당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이견이었지.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슨 대표를 맡든 선대위원장을 맡느냐 이거 그냥 역할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의 역할 중에 더 어울리는 게 선대위원장 아니겠느냐 이런 이견이지 한동훈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거에는 제가 보기엔 0.0001%의 반대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힘에 합류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좀 이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외교부 장관하고 국정원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어제 그 한동훈 장관 후임도 발표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장관 자리를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치를 하려면 이제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장관 맡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를 제의받고 이런다는 건 좀 모양 좋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다만 며칠이라도 이제 그 장관 자리를 내놓은 상태에서 제의를 받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해서 어제 인사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또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그 한 장관을 배려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뭐래도 리틀 윤석열 또는 윤석열의 직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 특검이었을 때도 같이 있었고
또 이 검찰 내부에서도 친소 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친했던 선후배였고요. 그런데 과연 비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불위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에게 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과연 직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 비윤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반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말 그대로 직계다, 뭐 리틀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윤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 과연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예. 그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예.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못하면 한동훈도 죽고 당도 죽는다 이런 걸 좀 걱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한 장관이 어제 나는 맹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한 거는 윤 대통령의 맹종에서 할 말 못하고 무용지물의 비대위원장 되지 않겠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요. 예, 예. 하여튼 뭐 이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용산에 한동훈 장관의 그 역할 품이 넓어질 것 같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유가 그 배경이 된 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용산에 직설을 못하고 용산이 너무 그 국정의 단독 플레이라고 할까요? 너무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당이 여당이 좀 의견도 내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해서 무기력했다 이거였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상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맡으면 바보 아니겠어요? 예, 예. 뭐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을 맡는 순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민심의 쓴소리를 전달하고 뭐 그렇게 각오하고 맡는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내년 총선에서 지면 식물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다면 여당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그 역할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맡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상당히 운신의 폭을 넓혀줄 거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게 뭐 대통령이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하지만 어찌됐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당이 대통령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당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뭐 한 장관이 하는 뭐 여러 가지를 대통령이 사실 반대 안 하고 수용하면 그만이에요. 대통령이 뭐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충분한 그 여지를 대통령도 만들어 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논란이 됐던 건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사실은 윤 대통령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를 맡게 되면 대통령에게 직설도 하고요. 그 쓴소리도 하고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게 그 어제 누구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라는 말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나는 대통령한테 할 말도 하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결국은 내가 대통령 말 받아줬고 또 저 용산 대련이다, 출장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도록 않겠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니 예. 불안해하지 마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여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안 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애드립이라든가 어떤 적시
적확한 표현을 잘해요. 이번에도 루신의 그 말을 이용해가지고, 다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 이번 비대위가 실패하면, 총선까지 이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실패하면 공멸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만나야지 뭐 그렇죠. 공감하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워낙 잘하는 사이고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이 처한 그런 위기 상황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 상황 그래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한동훈 그런 공감대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는 공감대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예. 한 팀이 됐어요. 윤한 한 팀이 됐고 옛날에 검찰에서 호흡을 맞췄던 그런 호흡이 이 국정에서도 제대로 발휘만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호흡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 검찰 때처럼 호흡 맞추면 큰일 나는 거죠. 예. 네, 국민의당이 쫄딱 나갈 겁니다. 예.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호흡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 당은 이제 한동훈이 모든 걸 책임지고 독자적인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 그거를 저는 역설적으로 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예, 예. 그 이심전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호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갈 부분들을 넘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또 실패할 겁니다. 사람이 친하면 또 속내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오해도 쌓이지 않고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하여튼 잘 되기를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바라고 있고 국정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국민들도 다 뭐 싫어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 강점이 뭐냐면 그 여의도의 기존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언어를 쓰지 않고 말 그대로 그 여의도 밖의 언어를 써요. 그게 인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 촌철살인 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의원 100명하고 붙어도 앉지지 않아요. 대정부 질문에서 떼거지로 달려들었다가 다 망신당하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예. 그게 왜 먹히느냐면 그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게 통한다. 그리고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요인도 거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되면 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좀 세대 교체. 지금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으로 50세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치판에 건져서 볼 때는 청년 등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젊잖아요. 여당 대표로서. 물론 이제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체제가 있었지만 그건 뭐 다른 경우고. 하여튼 그렇게 돼서 70년대생으로 많이 세대 교체가 될 거라고 하는데 국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세대 교체는 예. 필수죠. 세대 교체가 안 되면 한동훈 비대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어제 이제 2호로 인재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분들 대부분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장관이 그 비대위를 맡고 그다음에 뭐 비대위만 맡는 건 아닐 거예요. 결국 이제 선대위원장도 맡게 될 텐데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혁신적인 물갈이를 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사실 인용한 혁신위에서 요구한 게 그런 물갈이에요. 맞아요. 그 뭐 친윤 그다음에 뭐 지도부 퇴진이라는 게 왜 퇴진을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뛸 공간이 생기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30, 40대도 상당히 많이 공천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제 유의할 게 사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새 인물을 추천한다, 등판시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90년대생이든 80년대생이든 어떤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나 단체나 이런 걸 이끌면서 반짝 어떤 성공의 어떤 그 기미를 보이면은 그 사람이 무슨 그 부류나 그 세대를 대표하는 양 이렇게 쉽게 너무 등반시키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정말 묵묵하게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 사람 존재로 인해서 그
주변이 좀 빛나는 그런 사람, 정말 그 숨겨진 보물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예. 결국은 국민의힘이 예. 그 한동훈 비대위 그다음에 선대위원장 체제로 예. 만약에 저 총선에서 이긴다면 그거는 결국은 혁신적인 물갈이가 그거의 동력이 될 겁니다. 사실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총선은요 뭐 저 필패입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역대 선거를 보면 그런 대통령 측근 그룹이나 그다음에 중진 그룹 여기서 많이 용퇴하고 뭐 희생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신진 세력이 다수가 채워졌을 때 어떤 당이든 승리했다. 이게 뭐 이게 총선 역사의 네.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감안하면 뭐 물갈이를 할 거라고 좀 보여요. 그리고 그 물갈이를 통해서 뭔가 좀 게임을 팽팽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눈을 주시하면서 아주 유심히 들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이 국장님 말씀대로 한동훈 장관이 좀 그 주변 내,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시장의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서 듣는 그런 저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한동훈 카드를 꺼낸 국힘이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동훈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국힘으로서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거든요. 하여튼 한동훈 카드가 어떻게 먹힐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